HIV 양성 판정자랑 같은 집에 살 때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뭐 수건 따로 쓰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뽀뽀 안 해 그럼? 뽀뽀는 부부인데 부부인데 볼에다가 고래가 HIV랑 코로나랑 비슷한 점이 하나 있어요. HIV 양성으로 인한 에이즈, 가난한 나라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모잠비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모잠비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HIV 산모들하고 우리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체 대 방코, 방코가 은행이고 레체가 우유예요. 휴먼스 밀크 뱅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HIV 양성인 분들이 네. 자녀를 낳았을 때 모유 수유, 우리가 보통 분만 중에 안전하게 됐다고 해도 모유에 있는 바이러스로 아이들이 감염된 걸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어머니들의 안전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하거든요. 돈이 들고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코로나19도 현재 가난한 국가에서는 접종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접종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고 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HIV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우리가 인지를 해서 우리가 인류 공영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도움을 주겠다. 실제로 여러 가지 성적인 불평등, 병원에 가거나 대한민국은 병원에 가고 보건소 가기가 좋잖아요. 네.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불평등 때문에도 더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성적 폭력, 성적 폭력이라는 게 성폭력이 아니라 내가 성에 대해서 결정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아닌 경우에 남자가 HIV 양성인데 검사를 거부하고 그렇죠. 콘돔을 사용하는데 콘돔을 거부함으로써 취약한 여성들이 HIV에 걸리게 되고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우리가 이 자궁경부라든지 여성 내부 생식기가 더 공고하지 않은 10대의 젊은 여성들이 HIV에 대해서 더 미생물학적으로 더 취약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어보면 HIV 동성애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성애자가 성관계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이 규모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에이즈, HIV가 동성애자의 정리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애자가 더 많고 그 상황에서 감염되고 성적 불평등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는 거죠. 너무 취약한 거죠.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HIV 바이러스가 뭐 어디에서 왔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할 때 보면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원숭이나 침팬지에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HIV가 80년대 초반에 막 퍼졌을 때 정부에서는 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원인이 되는 공격 대상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사회가 저거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가만 보니까 죽어나가는 환자들 중에 동성애자가 꽤 많으니까 동성애자의 병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천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 쓰기에 굉장히 좀 희생양이 되지 않았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과학적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을 우리 역학조사분들이 열심히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하는데 맨날 TV신문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죠?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25%가 넘는다. 이런 얘기 들어요. 맞아. 주변에 코로나19 감염된 분들한테 너 어디서 걸렸어? 몰라. 증상도 없었어. 여러 군데 또 다녔잖아요. 또. 그럼 어디서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에이즈 환자의 통계 중에 5분 중에 1분 같은 경우는 원인을 몰라. 자기가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요. 역학조사에도 한계가 있고 실제로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거는 성적 접촉을 통해서 혈액과 같은 체액이 전달돼서 그 체액 안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감염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에서 C형 간염 관련해가지고 몇몇 사고가 있었어요. 일회용 바늘을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바람에 C형 간염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막 난리가 났었죠. 이 일회용 주사기를 사실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또 C형 간염, B형 간염에 관련된 막 오해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헌혈해.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뭐 수혈을 받게 되잖아요. 얘 그거 알아? 막
HIV가 말이야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헌혈을 하고 걸렸대, 뭐 수혈하고 걸렸대.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헌혈하는 경우에도 HIV 및 여러 가지 감염증에서 관리하고요.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분한테 가기 때도 또 검사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헌혈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환자들이 꽤 많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마약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피를 파는 거죠. 근데 그 피에 이제 마약 중독자들은 주사기도 막 나눠 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HIV에 걸릴 확률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헌혈을 한 거를 그거를 이제 혈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수혈을 하거나 이랬을 때 HIV에 감염됐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다 이래가지고 헌혈한 피로도 내가 HIV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된다. 근데 제가 아까 C형 간염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C형 간염하고 HIV 바이러스는 미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해요.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복제되는 양식도 굉장히 비슷하고 감염 과정도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 C형 간염 환자가 발생하는 거에 많은 이유는 이 일회용 주사 바늘을 다회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마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사 바늘을 공동으로 제가 쓰고서 너도 맞아 이렇게 하면서 오염된 주사 바늘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경로만 알면 우리가 쉽게 예방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사 바늘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주사 바늘을 나눴어. 맞아요. 근데 내가 HIV 내가 바이러스가 HIV. 있어. 그러면 여기 들어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액 그리고 체액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남의 혈액에 닿은 이 주사 바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균이 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험도가 커지는 거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돼. 그러면 마약을 각각 개인이 사용하면 안전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약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방법을 가장 쉽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독일의 초등학교의 교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를 놓고 성교육을 하면서 실제로 같은 반 남남 친구, 여여 친구, 남녀 친구가 같이 콘돔을 씌우는 그런 훈련을 쌓아요. 마치 화장실 갔다 오기 전후에 뭐 해라? 엄마가 맨날 그러죠. 손 씻어라. 제발 좀 손 좀 씻어라. 아우 더럽게 안 씻냐? 맨날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손 씻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엄마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손을 안 씻어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생활화가 안 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활 안 됐어. 지금이 2018년 12월이에요. 네. 마스크 쓰라고 누가 막 옆에서 그래요. 2018년에. 뭐라 그래요? 넣어놨어. 맞아, 이상하게 2021년 겨울에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쓰라고 얘기해야 써요? 아니면 다 쓰죠? 무조건 쓰죠. 저희 녹화는 방역의 규칙을 지켜서 예방접종 및 무수걸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IV 같은 경우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콘돔 사용처럼 익명으로 안전하게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그리고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본인이 실제로 HIV에 노출될 환경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 노출되고 나서 12주 후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염인이신데 본인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현재까지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피검사를 했더니 보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관계를 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돼서 이게 누군지 아는 거야. 저는 항상 그 상대한테 꼭 이야기를 해라. 너가 보균자고 너와 관계를 해서 내가 옮았던 것 같다. 정확하게 너도 검사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라 하는 건데 괜찮습니까 이런 거?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우리가 편하게 검사할 수도 있고 또 익명성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약국이나 또는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가 있죠? 맞아요. 예전에는 HIV 검사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저 같은 보건의료인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이 나서 응급실에 오신 분인데 피를 막 토하고 폐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검사를 했죠. 코로나19 이전 시기라고 합시다. 검사를 하다 보면 혈액이 점막에 튈 수도 있고 바늘에서 피를 뽑아내야지 이제 폐가 표준하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의료진의
눈에 망막에 튀었다. 예방적 치료로 해서 항글로빈 주사를 하거나 또 먹는 약이 있거든요. 합니다. 실제로 HIV 감염인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늘에 본인이 노출이 되신 거예요. 4주간 약물요법을 통해서 본인이 치료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그 감염내과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시는 환자분들은 얼마나 더 걱정이 많고 할까. 하지만 검사를 받아서 의심이 된다. 한 번 더 받고 혹시라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주변 행사한테 알려서 검사 받게 한다. 코로나19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진료비 걱정되는 분 있어요. 이거 진료하면 실제로 HIV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라고 할 때 진료비를 이제 의료기관에서 영수증하고 내역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원본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고서에 제출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사용했던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HIV 양성 관련해서 검사 치료는 거의 무료에 가깝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불제를 도입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받고 나가고 그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후불제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돈이 걱정돼서 진료를 못 받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사비도 굉장히 싸고요. 본인의 익명성과 함께 안정성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본인 부담 없이 진료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또 우리 세금을 가지고 왜 에이즈 환자까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냐 라고 공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HIV 양성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HIV 양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건사약적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HIV라고 하는 질환은 이제 지면에 확실히 들어오죠. 네. 어떠한 경로로 HIV 양성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라고 하면은 에이즈로 발전되지 않도록 또는 에이즈가 진행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아까 HIV의 사망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화입니다. 즉 관리가 가능한 만성 관리 질환이에요. 백일해라는 명 들어보셨어요? 많은 연기 그만해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연기를 배우는데 시인, 네. 화가 이런 분들이 그런 걸로 죽고 막 그렇죠. 이러지 예전에 않았어요? 폐병, 하고 막 죽고. 결핵, 백일해 이런 질환들 혈액 예방접종, BCG 꽁꽁꽁꽁꽁꽁 그쵸? 네. 불주사, 백일해 예방접종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 찍고 하잖아요. HIV도 다른 감염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른 인식의 교육. 자, 그리고 또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고위험군이 누구다? 바로 저예요. 딴 생각하셨죠 지금? 이게 배움이 끝이 없어요. 코로나19에 지금 국가랑 보건소가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받기가 조금 예전보다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하면은 우리가 고위험군에서는 예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안전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식이 퉁퉁 튀는 우리 지매니저가 좀 이제 이해하셨죠? 네. 시작할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지식이 팡팡 터지는 게 네. 달라요. 자, 수건 어떻게 할 거예요, 수건? 수건 상관없어요. 수건 상관없어요. 제가 맨날 콘돔 쓰라고 한 거 이해하시겠죠? 네네. 네. 이런 것 때문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여기. 없어요. 마무리를 하자면 이게 검사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알았으면 네. 요 시스템대로 여러분들은 좀 따라서 하시면 건강한 생활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가 상담했던 그 어린 친구 중에 동성애자라는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그런 성관계를 했다라는 그리고 자기가 HIV 복균자라는 얘기도 안 했다가 이제 결과를 받고 나서 이거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부모님 반응이 어땠니?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솔직하게 치료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너무 잘하셔서 뽀뽀해주고 싶어요. 제발 내 스타일 아니야. 천만 다행이에요. 아우, 천만 다행이에요. 내 스타일. 여러분 게이라고 해서 다 남자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저도 안경 있어요. 자, 매니저님 오늘 저희와 함께 긴 시간을 수업을 한번 받아봤는데 어떻습니까? 에이즈에 대한 생각도 바꾸게 됐고 저는 이 에이즈 교육을
초등학교 때 이제 성교육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한번 검사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제가 가는 병원이 있으니까 함께 가면 금방 또 나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뭐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유 교수님 계속 쫄라댈 테니까 언제든지 좀 도와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과 본인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HIV 검사하시고 또 안전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성관계 하신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HIV 양성인과 그 다음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동성애자들 또 에이즈에 관련된 선입견, 편견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밑에 또 댓글로 더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동성애자 에이즈에 대한 공포 여러분 개의치 말아요! 말아줘.